저도 오늘 더 활기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줄 아니고요. 돈줄 내러 왔습니다. 오늘의 돈줄 리포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국증권에서는 슬픔은 이제 안녕이라는 제목으로 리포트를 적었고요.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운인 하락 관련주 만나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실적 턴어라운드를 시작한 기업까지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기업은 호텔신라입니다. 현재 0.82% 상승하면서 73,7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흥국증권은 지난해 시작된 실적 턴어라운드가 올해 상반기에 주춤했지만 그 어려움을 딛고 내년에는 면세점 이익 기여도가 높아지면서 실적 모멘텀이 강화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이건은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9만 원을 유지합니다. 물론 요커 방안이 현실화되지 않아서 조금 걸리긴 합니다. 아무래도 면세점의 본격적인 실적이 나타나려면 요커의 비중이 크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3분기부터는 조금씩 실적 개선세가 보이고요. 4분기에는 중국을 제외하고도 또 다수의 국가들이 빗장을 열고 있어서 해외 여행 수요가 크게 증가할 걸로 기대되고 연결지어서 면세점 업황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걸로 보입니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9만 원 제시합니다. 두 번째 회사 함께 보시죠. LX 인터내셔널입니다. 현재 4%대 상승하면서 39,8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최근 운임이 하락하면서 물류 운임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실적에 우려되는 부분으로 부각될 수 있어서 걱정인데요. LX 인터내셔널은 이러한 악재를 극복할 탄탄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유연탄 가격인데요. 유연탄 값이 오르면서 충분히 방어 가능할 걸로 전망되고요. 물류 운임 하락으로 판토스 실적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실적 추정치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앞으로 유연탄 가격에 따라 배당도 기대 이상으로 산정될 여지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이건 매수 목표 주가 47,000원입니다. 마지막 기업 함께 보실까요? 이번에는 넥센 타이어입니다. 3%대 상승하면서 7,540원에 거래 중입니다. 넥센 타이어는 4분기부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넥센 타이어의 부담으로 작용했던 운송비 부담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 현재 이 기업은 운송비 하락 구간에 진입하고 있어서 3분기에는 손익분기점 수준에 근접하고 4분기부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하면서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일석이조로 최근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서 4분기부터 원재료 투입 비용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비용 안정화 효과는 2023년에도 추가되면서 넥센 타이어의 실적 반등에 기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 9,500원 제시합니다. 오늘도 세 가지 리포트 알아봤고요. 나머지 두 개는 소장님께서 돈줄 내주세요. 네, 돈줄이 나게 될지 혼줄 나게 될지 시장이 상승한다고 모든 장밋빛 전망으로 밝은 눈으로 봐선 안 되겠죠. 이럴 때에도 냉철하게 김연기다 아니면 아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오늘의 리포트 YG경제연구소 차영수 수장과 함께 해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시장이 또 반등을 옷처럼 보여주면 사람이 설레서 마음이 막 들떠서 다 좋아 보이고 다 긍정적으로 보이거든요. 이럴 때 중심을 제대로 잡아야겠죠.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다 좋아 보인다라기보다는 조금 안심이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제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어제는 정말 공포감이었고 어제 이제 저녁 때 조금 약주 드신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상황이니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오늘 아침에 반대에 맞으신 분들이죠. 오늘 아침에 반대 분명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프로그램 매수가 그걸 받아내고 증시는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용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제에도 좀 재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저는 뭐 일단 12시가 첫 번째 관건이라고 봤어요. 네. 12시에 CFD 계좌 반대 매매가 또 출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뭐 출회되는지 안 출회되는지 모르지만 시장이 오후 들어서 탄력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보면 일단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아침만 하더라도 조금 반신반의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최악의 일단 한 회오리는 지나간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회오리 시장 속에 우리는 또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NH투자증권의 리포트고요. 강한 실적 모멘텀이라고 실적을 탁 꼽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다가오는 3분기에 이 회사 동사의 실적이 어떨 것으로 예측되나요? 일단은 본격적으로 다음 달 우리가 이제 3일 연휴 지나고 나면 삼성전자 필두에서 3분기 실적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지금 예측치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3분기 매출을 보게 된다라면 매출액이 대략 한 3,900억 정도.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1%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영업이익은 한 310억 정도.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0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3,900억, 영업이익 310억이니까 영업이익률이 대략 한 9% 정도 단순 계산으로 나온다라고 보면 자, 이런 회사가 10%라고 칩시다. 러프하게 10%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온다라는 것은 대단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얼마를 팔았고 얼마를 남겼냐라고 보는 상태에서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냐라고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인지 혹시 아시나요? 대략 한 6% 정도예요. 그래서 10% 정도 영업률이 높다라고 10% 정도 이상 나오면 굉장히 잘 나온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몇 가지 상황들을 이제 구분해서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사업부들이 있다 보니까 패션 부분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코스메틱 부분에 있어서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부 다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패션에서는 딱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실 만한 브랜드죠. 보브, 지컷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고 또 톰보이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렇게 패션 부분에서의 실적과 코스메틱에 대해서 실적도 자주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경기 둔화라고 함은 즉슨 우리가 지갑을 예전보다 덜 연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럼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의류, 패션 이런 소비재를 갖고 있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이게 이 방금 얘기하신 그 브랜드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혹시 엠폴드라는 브랜드 아세요? 엔폴드요? 이게 이번 3분기에 새롭게 론칭을 했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접하게 되실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접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이제 정연 아나운서와 같이 이렇게 미모가 있으신 분들이 어울리는 그런 브랜드일 것 같아요. 약간 패션 리더들이 네. 그렇게 있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불황에 덜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대중적인 것 같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뭐 눈에 띄거나 이제 그런 것들은 없잖아요. 근데 그 브랜드를 찾아서 입는 옷들은 그게 이제 뭐 옷이 이쁘냐 안 이쁘냐를 떠나서 그 매니아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이폰이 무서운 게 뭐가 있습니까? 휴대폰 종류 많잖아요. 근데 아이폰을 고집한다라는 것은 아이폰에 충성 고객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정 브랜드가 있다라는 것은 특정 브랜드에 대한 선호 현상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상당히 좋다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50여 개의 브랜드, 수입 브랜드를 갖고 있어요, 특히. 근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패션 부분 매출에 있어서 60%, 코스메틱 부분에 있어서 77%가 해외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야 이거 해외 브랜드를 갖고 와서 우리가 팔면 수입해서 파는 거니까 환율 효과 때문에 오히려 적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게 벌써 이제 발 빠르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런 것들은 재고를 놓고 팔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쿠팡에서 물건 주문하는 게 아니고 옷 입어보고 마음에 들면 사야 되니까 그러면 신세계 인터내셔널 입장에서 어떻게 되죠? 재고를 갖고 있어야 되죠. 이게 벌써 3개월 전부터 재고가 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원가 방어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회사 지금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해외 패션에 대한 그 성장성이 고성장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소비 양극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소비 양극화의 어떤 일정 부분에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우리가 쭉 훑어봤을 때 사실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뭐 비디비치라던가 연작의 국내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고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3분기에도 새로운 브랜드는 이러한 패션 리더의 흐름을 타게 된다면은 불황에도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네. 버틸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방어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짚어주셨어요. 그럼 이걸 쭉 훑어봤을 때 투자 아이디어는 무엇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6페이지, 5페이지보다 6페이지를 좀 먼저 화면으로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6페이지 화면을 보게 된다라면 상당히 여러 가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위에 있는 표부터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표는 패션이고요. 밑에 있는 부분은 코스메틱, 화장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렇게 그냥 러프하게 보자고요. 패션 매출액이 있다라는 건데 중간에 이제 흐린 글씨로 해외 브랜드, 국내 브랜드, 톰보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중간쯤 보면 비중이 해외 브랜드 매출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60% 정도 나오고 톰보이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나머지가 이제 국내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을 놓고 봐야죠. 이게 왜 해외 걸 많이 쓰느냐, 해외가 왜 잘 팔리느냐, 이걸 지금 논하자는 게 아닙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전체 매출 중에 해외 브랜드 비중이 60%에 달한다라는 거예요. 좀 밑에 있는 표를 보시죠. 코스메틱을 좀 보게 된다라면 네. 우리가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코스메틱 같은 경우 여러 가지 화장품을 쓰고 계십니다만 밑으로 좀 이제 코스메틱 같은 경우 보게 된다라면 이것도 역시 수입 브랜드가 70%고요. 자체 브랜드가 20%고 나머지 다른 쪽이 10% 정도 돼요.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 역시 우리가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해외 브랜드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항상 확인해야 되는 게 뭐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되겠죠.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를 확인하게 되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봐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패션 부분에 있어서 코스메틱 부분에 있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될 거예요. 제 얼굴서부터 좀 멀어진 쪽을 보게 된다면 구체적인 이제 수치를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갑자기 이게 막 옷을 막 안 입던 사람이 옷을 입고 안 바르던 화장품을 바르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마스크를 벗었으니까 화장품을 바른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패션과 코스메틱이 꾸준히 매년 매분기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에 아이디어를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드라마틱하게 토끼가 뛰듯이 막 뛰어가는 게 아니라 거북이처럼 꾸준히 걸어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해외 브랜드가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된다라면 지금 같은 불황기에는 더욱더 이런 것이 돋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의류라던가 화장품들이요, 재고들을 갖고 있을 때 여타 IT보다는 재고 순환율이 굉장히 빠르대요. 왜냐면 매 시즌마다 바꿔줘야 되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시즌이 지난 것들의 경우에는 다시 또 아울렛으로 이전해서 네. 할인율을 좀 많이 넣어 그 역시 또 판매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소비가 좀 줄어든 상황에서 IT 큰 전자제품보다는 의류주들, 네. 소비재주들의 재고 순환이 빠르지 않을까? 이것도 투자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리포트 믿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현상들을 자세히 분석했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리포트의 역할 중에 하나는 이 기업을 냉정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지만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믿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소비 양극화의 수혜주다라고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꼽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비라고 다 피해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회사가 이런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지, 강점이 있는지 그 방어력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는 또 NH투자증권의 레포트인데요. 덴티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덴티움의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이 리포트가 어떤 톤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모습들을 보면 오늘도 이제 삼천당제약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의료 기기 업체들이 나름대로 좀 시장 대비 선방하는 모습들 좀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런 모습에서 덴티움을 한번 우리가 이제 온스템 임플란트 덴티움 관심 많았던 종목이니까 오랜만에 리포트가 나와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매출 같은 경우 980억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한 29%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300억 정도 나타났으니까 YOY 기준으로 100% 늘었어요. 자, 900억 매출에 300억 벌었으면 영업이익률 몇 프로죠? 30%죠. 네. 벌써 정현원 선생 입이 확 벌어지는데 이제 느낌이 확 오죠. 우리가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러프하게 계산한다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 중국향 매출이 15%가 늘었고요. 러시아향 매출이 250%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오스 임플란트가 이제 중국에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만 덴티움 같은 경우 중국 시장 덴티움도 중국 들어가고 러시아를 좀 들어가고 있어요. 금액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중국에서 한 500억 정도, 그러니까 그 수출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한 80억 정도니까 금액 단위로 보면 러시아가 크지는 않지만 우리가 전쟁 와중에도 전쟁은 이제 저쪽 그 유럽 국경 쪽에서 하고 있고 이쪽에 러시아 많은 분들은 생활하는데 이제 전쟁과 상관없죠. 그런 쪽에 있어서 매출이 이제
펼치고 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요. 이 제목 리포트에도 있고 내용에도 VBP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량 기반으로 해서 가격을 측정하는 건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중국의 VBP 입찰 요소를 좀 체크해 봐야겠어요. 앞서 많은 시장을 중국과 러시아에서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 이 물량 기반한 조달이 중국에서 얼마만큼 덴티움에게 효과를,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겁니까? VBT 같은 경우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임플란트 2개 무료로 시술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임플란트 수요가 급증하고 있죠. 네.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정부가 대량 구매해가지고 이것을 단가를 좀 낮추겠다 이 발표예요. 자,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이제 발표가 됐고 12월까지 이제 거기도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고 계신 게 닝보시라는 곳하고 뱅부시라는 두 군데가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보이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갔을 때 소모품 중국산 같은 경우 1,000위안 정도 이게 이제 임플란트 가격입니다. 임플란트 이제 시술하는 가격이 있는데 시술하는 가격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덴티움 같은 경우는 중국에 팔 때 뭐죠? 임플란트 알갱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빨 하나죠. 이빨 하나를 이제 파는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뭐 두 군데 합치면 평균 가격 러프하게 한 1,000에서 한 1,500위안 정도 가격이 책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수준이냐면 지금 이제 덴티움이 납품하고 있는 수준과 거의 흡사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대량 구매해가지고 중국도 이제 공공병원이 있고 민간병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공병원에서 이거를 이제 시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덴티움 입장에서 보면 민간병원에 입찰하는 것보다 공공기관이 이렇게 된다라면 가격 경쟁력을 잃는 거 아니야? 라고 봤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가격 경쟁력을 잃지 않는 것으로 현재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치과는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가기 싫지만 꼭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임플란트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무료로 시술하는 것처럼 중국도 이러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저도 많은 병원을 가보고 아파보긴 해봤는데 참을래도 참을 수 없는 곳이 치과예요. 네, 맞아요. 결국 미루고 밀어서 5만 원으로 막을 수 있는 거 50만 원 쓰게 되는 게 치과거든요. 네, 저도 맞습니다. 가야 되는데 네. 이 덴티움의 투자 아이디어 핵심 포인트는 그럼 무엇으로 짚어볼까요? 제가 오늘은 이 덴티움에 대한 어떤 실적 리포트는 보지는 않을 거예요. 재무제표는 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곧 겨울에 이제 결정이 날 거거든요. 겨울에 결정이 나면 그때 이제 매출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중국과의 어떤 매출이 일단은 멈춰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 있는 업체들도 이 가격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니까 미리 재고를 쌓아놨다가 가격이 떨어지면 낭패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11월 달쯤에 결정이 날 걸로 보고 있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매출이 더 늘어날 걸로 봐요. 그러고 나면 재무제표가 되겠죠. 만약에 이게 뭐 한 800위안 뭐 이렇게 1,000위안이 아니라 800위안 이렇게 된다라면 매출은 늘어나도 덴티움의 영업이익은 줄어들겠죠. 근데 오히려 이게 좀 더 1,000위안 기준에서 늘어나면 동일 매출에 대비해서 이익은 늘어나겠죠. 그 부분이 이제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오스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덴티움과 오스 임플란트 우리가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정현아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는 마스크 쓰고 다니고 병원 가서 입 벌린다는 것 때문에 조금 안 갔다가 이게 수요가 몰리면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급등했잖아요. 또 한 번의 그런 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덴티움은 일단 한번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는 해놓고 지켜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덴티움 투자 아이디어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 NH투자증권의 레포트는 믿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지금 뭐 현상들을 잘 이해했다는 면에 있어서 믿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준평 제 심정을 썼습니다. 치과는 싫어도 가야 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두 가지 레포트와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차인수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치과 감사합니다. 가세요. 예.